사브리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심코 길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했지만 공기는 상쾌했고 사브리나는 걷는 동안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브리나는 우연히 길가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조각인가 싶어 지나치려 했지만 그 반짝임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은빛 팔찌였습니다. 팔찌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작은 보석들이 정교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팔찌 중앙에는 무언가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만 너무 작아서 눈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문양은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브리나는 팔찌를 손에 들고 천천히 살펴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렬한 소유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사브리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팔찌를 손목에 찾고 마치 오래전부터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팔찌가 손목에 닿는 순간 그녀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지만 곧 잊어버리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사브리나는 회사에 출근하며 그 팔찌를 자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리사, 이것 좀 봐. 사브리나는 팔찌를 뽐내며 리사에게 손목을 내밀었어요. 리사는 팔찌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어? 리사는 감탄하며 사브리나의 손목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사브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이거 길에서 주웠어.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 그녀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사는 여전히 팔찌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팔찌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담긴 어떤 기운이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사브리나,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 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브리나를 바라보았지만 사브리나는 그저 웃으며 리사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팔찌일 뿐이야. 게다가 이렇게 예쁜데 뭐가 걱정이야. 사브리나는 팔찌를 만지며 그 감촉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브리나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곧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점점 야위어갔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녀가 과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리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브리나는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간혹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여러 번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에 대해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 그녀에게 권장된 것은 그저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브리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딘가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는 짙은 안개에 뒤덮여 있었고 그녀의 시야는 제한적이었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곳이 어디인지 파악하려 했지만 주위는 온통 회색빛 안개뿐이었습니다. 발밑의 땅은 딱딱하고 차가웠으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무언가 검은 형체가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사브리나는 그것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형체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어 알 수 없었어요. 그 존재는 사브리나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가까워질수록 사브리나는 그 존재에게서 강한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고 손끝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사브리나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에 사브리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의 손길은 차갑고도 끈적했으며 마치 영혼을 잠식하려는 듯 그녀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천천히 그녀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브리나는 꿈속에서 눈을 떴지만 여전히 그 공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몸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한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브리나는 매일 밤 같은 꿈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의 검은 형체는 점점 더 그녀에게 가까워졌고 그녀의 몸을 잠식하려는 듯 손을 뻗어왔습니다. 사브리나는 점점 더 지쳐갔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층 더 수척해진 자신을 거울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팔찌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 버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리사는 사브리나의 상태를 보며 걱정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사브리나, 이건 정말 이상해. 팔찌 때문인 것 같아. 제발 팔찌를 벗어봐. 리사는 간곡하게 말했지만 사브리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리사. 난 이 팔찌를 벗을 수 없어. 아니, 벗고 싶지 않아. 사브리나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어둡고도 차가운 느낌이 섞여 있었고 그 모습에 리사는 더더욱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사는 사브리나와의 연락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있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리사는 서둘러 사브리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리사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리사는 안으로 들어갔고 사브리나의 방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리사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브리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피부는 창백을 넘어 푸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온몸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리사는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사브리나의 손목을 잡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항상 차고 다니던 팔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리사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기묘한 냉기가 감돌았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팔찌가 사라진 것만큼이나 그 팔찌를 통해 사브리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리사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브리나의 죽음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사브리나의 죽음 이후 마을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을 퍼뜨렸지만 누구도 그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팔찌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불길한 존재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사브리나의 죽음 이후 그 팔찌는 마치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팔찌는 사브리나의 시신에서 사라진 후 마을 이곳저곳을 떠돌다 우연히 한 노점상 가판대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 팔찌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가판대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마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팔찌는 여전히 반짝이는 은빛을 자랑했고 그 안에는 사브리나의 검은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었죠. 가판대 주인은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그 팔찌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많은 물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에 그는 팔찌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판대를 지나쳤고 그중 일부는 팔찌를 흘끗 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그 가판대를 지나가다가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팔찌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걸음을 멈추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팔찌는 다른 모든 물건들보다도 더 눈에 띄었고 그녀는 마치 팔찌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가판대 주인에게 다가가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팔찌 정말 예쁘네요. 얼마인가요? 여인은 감탄하며 물었고 팔찌를 손목에 살짝 대보았습니다.
팔찌는 마치 그녀의 손목에 꼭 맞춘 듯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가판대 주인은 팔찌를 살펴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 팔찌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싸게 드릴게요. 10달러면 되겠어요. 가판대 주인은 그저 그 물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여인은 기뻐하며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고 팔찌를 손목에 채웠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팔찌는 그녀의 손목에서 은빛으로 반짝였고 그녀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채 행복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팔찌를 자랑하며 집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그녀의 뒤에는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팔찌 속에 깃든 사브리나의 검은 영혼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고 이제 새로운 주인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브리나의 영혼은 여인의 뒤를 따라가며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은빛 팔찌는 이제 그 여인의 것이 되었지만 사브리나의 영혼은 그 팔찌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그 여인을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행복하게 집에 도착해 팔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사브리나의 영혼은 불길하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팔찌를 손목에 차는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이었죠. 그날 이후 그녀도 점차 사브리나와 같은 운명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팔찌는 다시 한번 주인을 찾아내었고 그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팔찌의 영혼이 되어버린 사브리나가 미소를 지으며 여인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었죠. 팔찌를 통해 이어지는 어둠의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아 떠돌게 될 것입니다.